유럽 각국의 프로팀에서 소집된 스타들이 오랜만에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축구 팬들의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이번 A매치 기간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영국 웨일스와의 평가전을 펼치며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두 농구의 탄생을 축하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디슨과 손흥민이 함께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새로운 듀오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들의 새로운 협업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이전과 달리 현재의 손흥민과 케인은 자신들의 경기감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A매치 기간 직전 토트넘의 경기가 대성공으로 끝나며 분위기가 환상적으로 치닫는 가운데 해리 케인이 어떤 생각을 품고 메디슨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기자들은 케인에게 이러한 의문을 던지고 그 대화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인은 해리 케인과 메디슨을 만난 잉글랜드 대표팀 소집 시점에서 팀 분위기의 변화에 깜짝 놀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가 손흥민 주장의 보수적인 스타일에 경악하며 토트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고민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손흥민의 해트트릭이 아직도 기억에 신선한 것으로 보아 케인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 비평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포스터 감독의 리더십 아래에서 팀은 손흥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원톱 체제로 진화하며 화려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새로운 모습으로 관중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인 텔레그래프가 선보인 특집 보도는 해리 케인 이후에 토트넘을 형상화하는 미미한 땀과 열정으로 가득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특집은 그 첫 문장부터 감각적인 진술력으로 시작합니다. 토트넘 스터는 더 이상 케인의 팀이 아니다. 이 불꽃나는 문장은 도발적인 요소를 더해 토트넘의 변화에 주목하도록 청중을 유도합니다. 과거 토트넘은 단연 해리 케인의 팀으로 불렸습니다. 케인은 팀의 최다 득점자이자 리더였으며 그의 능력은 경기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케인 중심의 전술은 비판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골로 결과를 만들어내며 비판을 묵과했습니다. 그런데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은 진정한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개인의 영향이 아닌 팀원 전체가 압박과 공격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 경기에서 그들은 성장을 거듭하며 몇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의 이 변화를 5가지 포인트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중앙 스트라이커로서의 손흥민에 대한 기자의 언급은 주목할 만합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중요한 공격수 대신 미드필더와 활용도가 높은 포워드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중앙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손흥민은 감독의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들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신뢰는 토트넘 팀 내에서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경기 스타일은 다른 9번 공격수들과 차별화되며 그의 다재다능함이 토트넘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 손흥민이 벌레를 상대로 펼친 화려한 해트트릭은 이 시즌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이 영웅의 활약은 토트넘을 빛나게 하는데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주장이자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로 떠오른 제임스 메디슨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크리스티안 에릭센 이후 10번 역할을 맡은 메디슨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해리 케인의 흔적을 책임질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이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득점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새로운 득점 듀오를 형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선수로 꼽히고 있죠. 이제 손흥민은 메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주장단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벌레전 이후 포스터 감독은 메디슨, 로메로, 그리고 손흥민이 함께 득점에 성공한 경기를 특별히 의미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리더십을 넘어 행동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선수는 그들만의 특별한 조합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그들의 협업은 놀랍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탐구한 기자는 자충모독죄와 우측 포로로 이루어진 측면 풀백 자원을 강조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보면 이들은 우측 수비 위치에서 중요한 공격 원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쪽으로 파고들어 상대 수비 뒤쪽으로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는 데 뛰어난 발을 지녔으며 이는 이전의 토트넘 한국 선수 이영표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가끔 실수는 있지만 그들은 의미 있는 공격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에서 돌아온 도시도 놀라운 데뷔 시즌을 보내며 미드필더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수비진에서 단단한 지지를 받아 토트넘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환상적인 순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선수들이 골을 골고루 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 메드슨, 로메로, 코르사츠키 등 다양한 선수가 골을 넣으며 리그에서 화려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득점 출처는 은행평인 체제 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이 주로 한 선수에게 몰려가고 사단장 축구라 불리는 고립된 플레이가 토트넘을 풍자의 대상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토트넘은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선수들은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골을 넣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대조적으로 케인과 손흥민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다른 선수들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의 포스터 감독과 캡틴 손흥민은 새로운 역할을 맡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물론 해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00골 이상을 넣은 득점 머신이며 그의 패스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의 영향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케인의 영향이 지나치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코콩테 감독 시절 토트넘 경기는 단조로운 봉사와 역습에 치우쳤으며 손흥민은 미끼 역할로만 활용되어 상대 수비수를 잠재워야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경기를 지루하게 만들고 공격을 예측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 경기는 무척 지루하게 느껴졌고 어떤 팬들은 경기를 빨리 넘기려고 속도를 높이는데 힘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토트넘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마치 신비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토트넘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해리 케인에게 달려 있었고 그의 주도 아래 나머지 선수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케인의 부재가 오히려 토트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손흥민은 팀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데 성공했으며 그의 성과는 마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